몇 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만 꽂으면 모든 게 끝나. 세계 최강 미군 델타포스 여군 대위가 한국군 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금발의 전투 여신이라 불리던 엘라 캠벨 대위. 아프가니스탄에서 200번의 실전을 치르며 단 한 번도 굴복해 본 적 없는 철의 여인이 말입니다. 170cm의 완벽한 체형, 푸른 눈동자에 매혹당한 적군들조차 죽음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녀. 델타포스 역사상 최연소 여성 대위라는 화려한 타이틀의 소유자. 그런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킨 707특임대 하선우 원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믿기 어려운 실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목숨을 건 대결이 어떻게 땅에서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꼽히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과묵하고 신비로운 한국의 무명 원사는 도대체 어떤 비법으로 세계 최강의 여전사를 굴복시킨 것일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한미연합훈련장. 이곳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두 특수부대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델타포스의 전설 엘라 캠벨 대위였습니다. 170cm의 슈퍼모델 같은 키에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 푸른 눈이 첫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것은 완벽한 살인 병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5회 파병, 실전 경험 200회 이상, 델타포스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대위 승진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그것을 증명했죠.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의 별명은 골든 데빌, 즉 금발의 악마였습니다. 반대편에는 707특임대에 숨겨진 에이스, 하선우 원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78cm의 탄탄한 체격,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실력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캠벨 대위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던 하선우를 발견하고는 의도적으로 다가가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미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거만한 어조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코리안. 그 낡은 장비로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공강화 같은 고난도 훈련에서는 장비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르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낙하산 펴는 법은 알고 있는 거지? 추락하면 우리가 구조해야 하니까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변 미군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한국군 동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지만 정작 하선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캠벨의 파란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장비에 이상은 없습니다, 대위님. 차갑지만 정중한 그의 대답에 캠벨의 눈이 흥미롭게 반짝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내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하선우의 모습이 오히려 캠벨의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재미있다는 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내기 하나 어때?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군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한국군들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공강화 대결에서 나를 이기면. 캠벨이 도발적으로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주겠어. 정말 무엇이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지금까지 고공강화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기면 넌 앞으로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해. 어떤 굴욕적인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없어.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겁쟁이가 되고 받아들이면 굴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하선우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가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승낙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미군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저 동양인 정말 제정신이야? 캠벨 대위의 실력을 전혀 모르나 보네. 한국군 동료들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캠벨 대위의 명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선우는 의연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이었죠. 내기가 정식으로 성사된 후 양측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캠벨은 자신의 최첨단 GPS 장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바람 벡터 분석 완료, 기압 변화 계산 완료, 최적 강화 각도 설정 완료. 그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은 주변 미군들의 찬탄을 자아냈습니다. 역시 캠벨 대위다. 완벽해. 반면 하선우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명상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3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긴장감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고도계는 정확히 3만 피트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래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끝없는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점프 조건이었습니다. 5분 전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캠벨은 마지막으로 손목의 군용 GPS를 확인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풍속 초당 12m, 바람 방향 북서풍, 기압 안정. 모든 조건이 완벽하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이미 완벽한 착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하선우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체의 진동, 엔진 소리, 그리고 차가운 고공의 바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분 전, 기내 문이 열리자 차갑고 강렬한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점프, 조종사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중력의 법칙에 따라 초속 60m의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낙하의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10초간은 두 사람 모두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캠벨은 훈련받은 대로 고도계와 GPS를 번갈아 확인하며 사전에 계산된 정확한 경로를 따라 강화했습니다. 고도 27,000피트,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 모두 정상 범위.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선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첨단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본능과 직감에 따라 바람의 흐름을 온몸으로 읽어내며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자유자재로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철학과 방법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과학이 이길까요? 아니면 본능이 승리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예보에는 전혀 없던 거대한 정난운이 갑자기 형성되어 두 사람의 낙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시거리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구름층 속으로 들어서자 캠벨의 첨단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GPS 신호가 약해지고 있어. 전자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녀의 전략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그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독에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상황은 시뮬레이션 훈련에도 없었는데. 반면 하선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시야가 차단되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욱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바람의 미세한 방향 변화, 기압의 변화, 공기 밀도의 차이까지 온몸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년간 쌓아온 동양 무술의 정신 수련과 자연과 조화하는 고대 지혜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구름 속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정확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구름층을 뚫고 나온 순간 캠벨이 목격한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앞서 이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향해 하강하고 있는 하선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절대 불가능해. 그녀의 과학적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풍향, 풍속, 중력 가속도, 공기 저항까지 모든 물리학적 변수를 고려했고 컴퓨터로 검증된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선우는 기계적인 계산이 아닌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로 훨씬 더 효율적인 강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이용하며 공기의 흐름을 읽어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천상의 춤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도대체 어떻게? 캠벨은 필사적으로 자세를 조정하며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첨단 과학 문명과 동양의 전통 지혜가 맞붙은 역사적인 대결이었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완전히 전통의 압승이었습니다. 고도 1000피트. 땅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인 붉은 원형 표시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선우가 먼저 착지했습니다. 목표 지점의 정확한 중앙, 그것도 마치 깃털이 떨어지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을 모으고 무릎을 굽혀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한 후 한 걸음의 흔들림도 없이 일어서는 모습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0초 후 캠벨이 착지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훌륭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대가 있는 승부였고 비교는 잔혹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주변에서 믿을 수 없다는 함성과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군들은 환호했고 미군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위님이 정말 진 거야? 저 한국인이 캠벨 대위를 이겼다고? 캠벨은 낙하산을 정리하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금발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순수한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밤 10시 약속된 장소인 훈련장 뒤편의 외진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하나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캠벨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평생 진 적이 없었기에 패배의 쓴맛을 처음 맛보는 중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굴욕적인 요구가 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말해봐. 캠벨이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내가 진 건 인정해.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이 무엇을 요구할까? 하지만 하선우의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캠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위님이 어떻게 그런 뛰어난 실력과 체계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저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배움을 청한다니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미쳤군. 캠벨은 어이없다는 듯이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이겼으면서 내게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이런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우월감보다 성장과 발전을, 지배와 복종보다 상호 협력과 존중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선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대위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방식은 직감과 본능에 크게 의존하는 면이 있지만 대위님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함께 익힌다면 훨씬 더 완성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벨은 그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좋아, 가르쳐주지. 그녀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오늘 그 신기한 기술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해. 어떻게 구름 속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정확할 수 있었는지 말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두 사람만의 특별한 개인 교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눈빛이 또렷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죠. 첫 번째 수업은 캠벨의 정밀 사격술이었습니다. 사격의 가장 핵심은 호흡 조절이야. 그녀가 권총을 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극히 짧은 순간, 폐가 완전히 정지하는 그 찰나에 방아쇠를 당겨야 해. 동시에 심장 박동과도 완벽하게 동조시켜야 하고, 하선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사격 실력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캠벨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 발의 정확한 위치, 어깨의 각도, 팔꿈치의 각도, 심지어 눈꺼풀에 들어가는 힘의 정도까지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되어야 해. 실제로 캠벨의 세심한 지도 하에 연습을 시작하자 하선우의 사격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CQC의 최고 원칙은 적의 힘과 공격력을 역이용하는 거야. 캠벨이 실전 자세를 취하며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절대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말고 적의 힘을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그 빈틈을 파고들어 반격하는 거지. 최대 효율성이 핵심이야.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서양 군사 격투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선우는 이러한 기술들을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태권도와 합기도 기술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대위님의 효율성 추구 방식과 우리 전통 무술의 조화 철학이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양의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철학과 서양의 과학적 정확성과 효율성 추구가 만나면서 놀라운 융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캠벨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선우가 자신만의 비밀 기술을 전수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하선우가 단전호흡 자세를 취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봅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바람과 함께 움직이며 그 흐름을 이용하세요. 그는 실제로 미세한 바람의 변화를 온몸으로 감지하며 그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법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캠벨이 경탄했습니다. 20년간의 끝없는 수련과 명상입니다. 자연의 흐름과 리듬을 읽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선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캠벨에게 가장 기초적인 명상법과 자연감지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진동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나뭇잎 스치는 소리, 심지어 개미가 땅 위를 기어가는 작은 소리까지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했던 캠벨이지만 점차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캠벨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싸워야만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과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 출신이었는데 딸인 나에게도 아들처럼 강하고 독립적이길 원했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강인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사랑에 굶주리고 상처받은 어린 소녀가 여전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예쁜 인형을 갖고 놀 때 나는 총기 분해 조립을 배웠어. 첫 데이트보다 첫 실전 투입을 먼저 경험했지. 그렇게 살다 보니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하선우 역시 자신만의 외로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동료나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급과 서열, 그리고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운명의 장난일까요? 훈련 3주차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깊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대테러 작전 발생. 국경 근처 폐공장 지역에서 무장 테러 단체의 인질극 상황이 진행 중이다. 하선우 원사, 캠벨 대위는 즉시 출동 준비하라. 본부에서 날아온 긴급 명령이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 10여 명을 인질로 잡고 폐공장에 농성하고 있었고 폭발물까지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작전에서 하선우와 캠벨이 한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3주간의 합동훈련 성과와 팀워크를 실전에서 검증해 보려는 상부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함께 생사를 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네. 캠벨이 장비를 신속하게 점검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완벽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으니까요.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하선우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작전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깊은 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공장 주변의 철조망과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넘나들며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3주간의 특별한 훈련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팀워크였습니다. 캠벨이 왼쪽 진입로로 이동하며 정밀한 수신호를 보내는 동안 하선우는 오른쪽에서 저격 엄호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적 경계병 3명 확인, 2시 방향 계단 근처에 배치되어 있음. 캠벨의 속삭임 같은 무전에 하선우가 즉시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동양 무술의 극도로 정밀한 스텔스 기법을 사용해 완전히 소리 없이 접근한 뒤 캠벨에게 배운 서양식 제압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조용하게 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목 뒤쪽에 정확한 경혈을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깔끔하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어. 캠벨이 감탄 어린 무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선우가 정면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캠벨이 측면 고지에서 정밀 저격을 담당했습니다. 공장 2층에서 드디어 인질들을 발견했습니다. 10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인질들 바로 옆에 대량의 C4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타이머가 무자비하게 카운트다운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머 확인. 정확히 3분 남았어. 캠벨이 폭발물을 면밀히 살펴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폭탄 해체를 담당할게. 당신은 건물 내 나머지 테러리스트들을 수색해서 완전히 제거해줘.
캠벨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폭발물 전문 지식과 경험은 그녀가 훨씬 풍부했으니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선우가 걱정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미 2분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캠벨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반드시 성공해낼 테니까. 그 순간 하선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캠벨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믿겠습니다. 하선우의 이 한마디에는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완벽한 분업과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선우가 계단을 올라가며 건물 내 나머지 테러리스트들을 수색하고 제압하는 동안 캠벨은 폭탄 해체 작업에 모든 신경과 집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선을 먼저 자를까? 아니야, 파란 선부터 해야 해.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녀의 손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AK-47의 연사음과 권총의 단발 사격음이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하선우가 적들과 격렬한 교전에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적 5명 확인,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 상태. 현재 진압 중.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치열한 전투 상황과 총격음. 하지만 캠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선우를 완전히 믿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1분 30초 남음. 폭탄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냉혹하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을 잘라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빨간 선일까, 노란 선일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캠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하선우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그 한마디가 캠벨에게 결정적인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해체 완료. 캠벨의 승리의 외침과 함께 붉은 디지털 숫자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7초를 남기고 폭탄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위층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적 완전 제압 완료. 건물 내부 완전 안전 확보. 하선우의 보고였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인질들이 결박에서 해제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연거푸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캠벨이 하선우의 어깨에 난 총상 흔적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하선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캠벨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전 보고서 작성을 모두 마친 후 두 사람은 우연히 숙소 옥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서울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이 발밑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며 도시 전체를 환상적인 불야성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캠벨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야. 누군가를 이렇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어본 것이 20년 넘게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존하며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정말 혁명적이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하선우의 대답도 평소보다 한결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계속해왔지만 오늘 같은 완벽한 팀워크와 신뢰는 생전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하고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나 전우애를 완전히 넘어선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서로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부터 캠벨의 일상에 이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새벽 훈련에 절대 늦지 않았을 완벽주의자인 그녀가 5분이나 지각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의 완전 무장 상태가 아니라 급하게 뛰어나온 듯한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녀의 표면적인 설명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어제 작전 중에 하선우가 총상을 당했을 때의 그 아찔했던 순간만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던 것입니다. 하선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완벽했을 그의 집중력과 정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격 훈련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은 캠벨이 폭탄을 해체하던 그 위험천만했던 순간들과 그녀의 떨리는 손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새롭고 낯선 감정을 발견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무서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엄격한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미묘하고 어색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캠벨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보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밀하고 자연스러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함만 가득했습니다. 하선우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네, 대위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예리한 동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요즘 왜 저러지? 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잘 맞았는데 뭔가 있었나 보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색해 보여.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더욱 혼란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자꾸만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억수처럼 내리던 비가 밤이 깊어져서도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들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고 무겁게 반복되었습니다. 캠벨은 혼자서 옥상에 나가 빗속에 서서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하고 어정쩡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이런 비를 맞으시면 감기에 걸리겠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들고 온 하선우가 캠벨 옆에 조용히 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하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우산을 그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거센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과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캠벨이 몸을 돌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해, 하선우. 당신을 정말로 좋아해. 천둥 소리보다도 충격적이고 강렬한 고백이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선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모든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 캠벨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인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인함과 차가움의 대명사였던 델타포스 여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랑에 깊이 빠진 한 명의 여자만이 거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이 완벽하고 만족스러웠어. 그녀의 절절한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명확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 사소한 감정 따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군인이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내 세상과 가치관을 전부 흔들어 놓았어. 차가운 빗물과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서 그녀의 아름다운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선우는 조용히 손을 올려 그녀의 뺨에 흐르는 빗물과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역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군인에게 그런 소중한 감정은 너무나 큰 사치입니다. 하선우의 첫 대답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그의 손길과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모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 따위는 전혀 상관없어. 캠벨이 더욱 간절하고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일을 하고 있잖아. 어제의 작전에서도 둘 다 정말 위험했고 그녀의 말이 완전히 옳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어.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한 감정이야. 나는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캠벨의 눈에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선우는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부정하고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캠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드디어 서로의 진심이 완전히 확인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빗속에서 벌어지는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옥상에서 뜨거운 두 입술이 만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완전히 정지된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짧지만 영원 같았던 키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감정과 갈등, 그리고 확신이 그 한순간에 압축되어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두 군인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캠벨의 눈에는 만족감과 행복감,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작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쳐갔습니다. 군 규정, 국적의 차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선우의 솔직하고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간을 후회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캠벨이 태어나서 처음 보여주는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인한 전사가 아닌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나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야.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은 내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 밤만큼은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과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동료로 행동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표정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훈련 중에 손이 우연히 스칠 때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공식적이고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고 달콤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어? 캠벨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하선우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지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분명히 일반적인 동료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과 고향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대위님의 꿈과 미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준비는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행복 사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콤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아름다운 비밀이었습니다. 서로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은 눈빛과 미소, 스치는 손길, 짧은 대화들이 그들만의 소중한 암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동료들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름다운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주변 동료들이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와 특별한 관계를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둘이 요즘 너무 자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혹시 둘 사이에 남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수상한 소문들이 조금씩 퍼지면서 상급자들과 지휘부의 관심과 주의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대장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가 업무와 임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국제적이고 민감한 합동훈련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나 국제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상부의 압박과 감시가 점점 거세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 캠벨의 씁쓸한 제안에 하선우도 무거운 마음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간첩 침투 사건. 이번에는 이전의 어떤 작전보다도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후의 실전에서도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년 후 전역한 캠벨이 한국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정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그리운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바로 하선우였습니다. 저녁 후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6개월 후 임신한 캠벨이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또 내기 하나 할까? 우리 아기가 아들이면 당신을 닮고 딸이면 나를 닮을 거야. 하선우가 깊은 사랑이 담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기꺼이 지고 싶네요. 석양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3만 피트 하늘에서 시작된 치열한 대결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선우가 세계 최강 델타포스 여군을 굴복시킨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하선우, 긴급 상황이다. 즉시 복귀해야 한다. 국정원장의 직접 전화였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이 한반도에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극비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당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3년 전 캠벨 대위와 보여준 그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선우는 아내가 된 캠벨과 이제 2살이 된 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지만 눈 깊숙이에는 여전히 군인의 혼이 살아있었습니다. 가야 해. 캠벨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그녀 역시 군인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함께 가겠어. 우리는 팀이잖아. 캠벨의 제안에 하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돌봐주실 거야. 이건 우리 둘 다 해야 하는 일이야. 며칠 후 3살 된 딸을 캠벨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는 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정예 테러리스트들로 구성된 블랙파이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다. 48시간 내에 막지 못하면. 브리핑을 듣던 캠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선우와 캠벨은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된 후 더욱 깊어진 신뢰와 이해가 그들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여보, 왼쪽은 내가 맡을게. 알겠어. 나는 옥상에서 어무하겠다.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러 거점을 습격할 때 2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3년간의 평범한 일상이 그들의 실력을 무디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생긴 후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화상 통화 속 딸아이의 목소리에 캠벨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곧 갈게, 공주님.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금방 돌아갈게. 작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최후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캠벨이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해야 해. 하선우도 딸아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최종 거점인 63빌딩으로의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빌딩 전체에 폭탄을 설치해 놓은 상황에서 2사람은 서로 다른 루트로 동시 침투했습니다. 30분 후에 옥상에서 만나자. 약속해. 이번에는 정말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과 가족을 위한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헤어진 2사람, 과연 무사히 재회할 수 있을까요? 63빌딩 내부는 그야말로 죽음의 미로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폭탄과 함정, 그리고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2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벨이 담당한 서쪽 계단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적 6명, 자동 소총으로 무장. 3년간의 평범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격 실력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선우는 동쪽 루트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폭탄이 연결되어 있다. 잘못 건드리면, 한 발 잘못 디디면 건물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캠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포위됐어. 하선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안 돼. 당신 루트가 더 중요해. 폭탄 해체가 우선이야. 캠벨의 외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전체적인 임무 사이에서 하선우는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임무를 완수해야 할까? 여보, 들어. 나는 괜찮아. 총성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캠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임무에 집중해. 우리 딸을 생각해봐. 바로 그 순간 하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는 폭탄 해체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캠벨은 홀로 8명의 테러리스트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군. 3년간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딸을 지킨다는 모성애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엄마를 무시하지 마. 완벽한 전술과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선우 역시 복잡한 폭탄 장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 아니면 파란 선? 3년 전 캠벨이 폭탄을 해체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처럼 할 수 있을 거야.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마지막 선을 잘랐습니다. 해체 성공? 그와 동시에 캠벨도 모든 적을 제압했습니다. 구역 안전 확보. 옥상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단순한 연인이 아닌 생사를 함께한 부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캠벨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선우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또 한 번. 작전은 성공했지만 두 사람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서 기다리는 딸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캠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야. 소연이에게는 영웅인 부모보다 살아있는 부모가 더 필요해. 하선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더 이상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아닌 딸에게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캠벨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혹시 아들 하나 더 어때? 하선우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응, 임신했어. 2개월 됐어. 7개월 후 병원 분만실에서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소연이가 아기 아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아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 소연아. 내가 오빠니까 잘 보살펴줘야 해. 하선우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캠벨은 카페 운영을 확대해서 작은 펜션까지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델타포스 커플의 러브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이 났었거든요. 하선우는 지역 경찰서에서 대테러 전문가로 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 TV에서 테러 사건 뉴스가 나오면 아내와 눈을 마주치곤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끝났어. 캠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5살이 된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하선우와 캠벨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란다. 10년 후 하선우와 캠벨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펜션 하늘 카페는 연인들의 성지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커플들이 찾아왔습니다. 15살이 된 소연이는 엄마를 닮아 아름답게 자랐고 아빠의 차분함도 물려받았습니다. 12살 하준이는 아빠의 운동신경과 엄마의 똑똑함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델타포스가 되고 싶어요.
소연이의 말에 캠벨이 웃었습니다. 그럼 먼저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빠, 태권도 더 가르쳐 주세요. 하준이도 아빠를 졸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언덕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하선우와 캠벨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지? 캠벨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최고였어요. 하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내 가족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결이 땅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선우가 델타포스 여군을 굴복시킨 궁극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